우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법률에 관해서는 기본 지식조차 없는 문외한입니다. 따라서 저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상식선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특검에서는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내란몰이의 핵심 키워드는 폭동과 국헌문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폭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진행되었던 2시간 반 동안 어느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하는 그 어떤 폭동도 없었습니다. 폭력행위조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회에 파견된 707 요원들은 그 수많은 수모와 함께 폭동을 유인하는, 그리고 폭동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아가면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임무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군인에게 실탄도 지급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폭동, 내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들께서 본청 출입구를 들어오셔서 본청 회의실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에서 저지당하거나 통제당하신, 그래서 출입을 못하신 의원님이 계셨습니까?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왜 안 계셨습니까? 707 대원들에게 그런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폭동이고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특히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바로 임무를 중지시키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그 시간의 간격은 5분 정도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국회의 의결을 존중해서 신속하게 조치한 것이 어떻게 내란이고 어떻게 그게 폭동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루 2-3시간씩 꾸준히만 하시면 2-3달 안에 월 100에서 200 단위로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이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재능이 필요 없거든요. 이거 혹여라도 내란이나 폭동시켰습니다. 그 시간의 간격은 5분 정도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국회의 의결을 존중해서 신속하게 조치한 것이 어떻게 내란이고 어떻게 그게 폭동이 될 수가 있습니까? 혹여라도 내란이나 폭동과 관련해서 유발시키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은 현역 군인 또는 경찰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계속 폭동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또 실체도 없는 카드라는 것을 가지고 폭동을 계속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기 위한 선동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헌문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헌문란은 거대 야당의 폐악질이 곧 저는 국헌문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22번의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탄핵 발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탄핵 발의, 그것도 탄핵 요건에도 맞지 않는 불법적인 탄핵을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국헌문란 아닙니까? 특정인의 재판, 수사와 관련해서 다수의 판검사를 탄핵하고 그리고 탄핵 급박해서 사법부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국헌문란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돌봄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심지어는 우리 군의 초급 간부 수당 및 봉급 인상 예산까지 무려 4조 원이 넘는 그런 초유의 예산 삭감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약탈하고 또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국헌문란 아닙니까? 이러한 국헌문란 수준의 거대 야당의 폐악질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대통령님께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는 그 어떠한 사심도 없이 오직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민생만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현역 군인들은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심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의거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명령을 내린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지 현역 군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 출동해서 임무 수행했던 어떤 지휘관 한 분이 정인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서 정언을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발생하더라도 나는 명령대로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이 말은 상당수 현역 군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현역 군인들이 명예를 짓밟히고 고통과 핍박 속에서 그야말로 내란머리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무고한 현역 군인들까지도 재판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돌탑에 새겨진 문구를 보며 맹세했습니다. 내 생명 조국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이 맹세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서 자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면, 이 몸이 죽어서 우리 군과 현역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고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몹시 두렵습니다. 이 재판에서 제가 무거운 형벌을, 무거운 중벌을 받을까봐, 중형을 받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재판 결과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중국, 북한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전락해서 속국으로 전락하는 그 마중물이 될까봐, 그 입구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될까봐 두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에 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번영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중국, 북한 공산사회주의 체제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라나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외람되지만 꼭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